네, 그 위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뵙고 반갑습니다. 오늘 서브 스터디는 저번 그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이 좀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뭔가 지난 서브 스터디 때 너무 막 그냥 강의하듯이 혹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듯이 서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서 그걸 좀 지양하고 좀 뭐라도 하나라도 같이 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소하고 혹은 뭔가 좀 공유하고 싶은 어떤 의미들을 좀 나누고 계산을 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서브 스터디 오늘 서브 스터디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이나 뭐 불편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먼저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사실 그 1차 미분 형식도 지금 그 듀얼 스페이스 관점으로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 알겠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조금 선적분이랑 그 1차 미분 형식을 선적분으로 하는 걸 조금 같이 봐보면 어떨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듀얼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블라 F를 정의할 때랑 그 다음에 뭔가 그 후에 DX, DY를 정의할 때 그 듀얼 스페이스로 정의를 하는 관점을 사실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그냥 우선 계산 면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제 이해가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실제 산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듀얼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적어도 저희가 2차원, 3차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커브에 대해서는 사실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그래서 아, 그런 정의가 추후에 좀 필요할 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백재민 선생님 말씀처럼 좀 그 부분은 잘 안 와닿아서 그냥 아, 계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좀 살펴보자 저는 요새 좀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듀얼 스페이스의 관점으로 아직 보는 거는 좀 그냥 언어 쌓기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헤비한 계산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될 당위성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린 정리랑 스토크 정리 다룬다고 들어서 그린 정리만 좀 간신히 보고 왔는데 아직 좀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그 듀얼 스페이스로 DX, DY의 1차 미분을 정의하는 게 아마 의미가 있어지는 지점은 좀 더 추상적인 공간을 다루기 시작할 때 좀 의미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러스를 지금은 저희가 R3,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 인베딩된 도넛처럼 보고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R2 공간을 정수들의 격자점인 Z2에 대해서 쿼션트 시킨 것도 똑같이 그 토폴로지컬하게 동일한 토러스가 되는데 전에 교수님이랑 따로 그 디스코드 음성 채널을 얘기할 때 음성 채널이 아니었나요? 아무튼
메인 스터디 때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쿼션트 시킨 뭔가 토러스에서도 적분을 할 수 있다. 근데 뭔가 그럴 때는 그 DX랑 DY의 정의가 좀 그런 식으로 앱스트랙트하게 주어진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레벨에서는 아직은 너무 거기에 이렇게 갇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데 동의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박사님,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이어서 그냥 궁금증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대 쪽이다 보니까, 공학 쪽이다 보니까 그 실생활 관련돼서 그냥 거의 3차원 기준에서 많이 보거든요. 데이터를 보든 뭐 물리적인 걸 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듀얼 스페이스로 봐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네요. 어, 저는 실제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유클리디안으로 표현이 된다고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향 벡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기계의 관절이 꺾인다거나 혹은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같은 것도 데이터로 볼 수도 네네.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으면 사실 구위에 있는 데이터들이 음, 되기도 하고 음, 혹은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 화합물에서 단백질 그 화합물들끼리 이루는 각도들이 생기는데 이 각도들을 모아두면 토러스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이쪽 데이터 분석하는 또 연구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 생각보다 그 비정형적인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도 꽤 많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음, 사실 그냥 단순히 이제 조금 움직인다는 DX가 그냥 이렇게 되게 인피니시멀한 디퍼런스로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네네. 그런 듀얼 스페이스 같은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고 이제 그걸 계산해서 어떻게 확인할지는 아직 선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어떤 쓸모에 대해서 자꾸, 아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TDA 어쨌든 최종 목적이 TDA일 텐데, 그러면 뭐 사고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정형적으로만 너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으로는 비정형으로 봐야 뭔가 좀 TDA에서 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히든됐던 게 뭔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듀얼 스페이스로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 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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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듀얼 스페이스랑 듀얼 벡터랑 이런 게 왜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어, 지금 이 얘기 말씀 듣고 나니까 고개가 살짝 끄덕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필요성이 조금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추상적인 공간에 가면은 굉장히 쓸모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사실 뭔가 저도 그냥 잘 모르는 것들을 막 씹어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조건희 교수님의 충고에 따라 계산해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하고 있어서 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런 대상들을 저희가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그 제가 디스코드 채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계산을 하다가 좀 관찰한 게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거를 좀 써내려 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하고 길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나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좀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칠게요. 음,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선적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음, F가 뭐 PQ라는 선적분을 할 때 뭐 PQ 말고 예를 들어서 F1, F2를 어떤 감마라는 커브상에서 선적분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분 형식으로 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원래 요 왼쪽 선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쓰면은 원래는 이제 F에다가 이 커브 감마 T에다가 감마 프라임 T DT를 해서 이렇게 곱하는 게 사실 요게 이제 그 미적분학에서 배운 데피니션이고 이제 이게 약간 원폼 형태로 일종의 쓰는 건데 사실 이게 같게 사실 이게 같은데 이게 왜 같냐면은 저희가 그냥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생각을 하면 dx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이 이런 이 커브 감마를 따라서 사실 이 포인트가 이제 그냥 xy로 쓰는 게 어떤 감마 t의 첫 번째 거 감마 2t 그러니까 지금 2차원을 생각하겠습니다. 2차원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dx 저희가 치환적분 생각하면은 dx1은 감마 1 프라임 t dt고 dy는 감마 2 프라임 t dt잖아요. 물론 이게 정확히 이게 둘이 똑같다는 말이보다는 적분에 넣으면 이게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요게 어 뭔가 이 F1 그다음에 감마 1 프라임 t dt 플러스 F2 감마 2 프라임 t dt 이렇게 써지니까 사실은 요게 이 F1, F2라는 함수가 음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이렇게 써지고 이게 사실 정확히는 F에다가 감마 t를 넣은 것과 감마 프라임 t를 내적한 거를 이제 미분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선적분을 원폼으로 쓴 게 이런 그 적분에서의
그 뭐죠? 변수 변환을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면은 사실은 그 선적분의 정의랑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써지는 건데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선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폼을 적분하는 게 그 캘큘러스에서 배웠던 선적분이랑 이게 이제 동일하게 요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계산들을 하면서 괜찮았는데 그럼 이거를 투폼을 적분하는 거는 면적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 투폼이 뭐냐 인데 사실 저도 뭐 그런 복잡한 공간에서의 엄밀한 정의는 잘 모르겠고 먼저 이제 제로폼이 그냥 어떤 F이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3차원만 생각하겠습니다. R3에서 R로 가는 스무드 맵을 제로폼이라고 보고 원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오메가로 그냥 쓰면요. 오메가는 예를 들어서 F1 dx 플러스 F2 dy 플러스 F3 dz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때 이제 F1, F2, F3는 각각이 다 R3에서 R로 가는 스무스 맵일 때 이제 원폼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지금 3차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 원폼을 어떤 3차원에 있는 이제 여기서 커브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은 이제 그냥 그 원폼의 적분이 그 캘큘러스에서 정의한 그 적분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폼은 뭐냐? 투폼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 F1이라고 쓰면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P 우선은 그냥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폼을 두 개를 웨지 프로덕트를 한 게 이제 그냥 투폼이고 이 그냥 투폼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은 이제 또 이 PQR도 그냥 스무스 맵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질문은 이제 S가 어떤 surface in R3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 surface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T라는 맵을 생각해서 R2 상에서 R3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U, V를 TUV는 뭐 T1UV, T2UV, T3UV로 이제 가는 그런 맵 T가 존재해서 이 TD가 S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페이스를 우리가 기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 어떤 F가 예를 들어서 F1, F2, 뭐 F3이고 음 잠시만요. 이게 이제 벡터 필드 온 이제 어떤 S 그러니까 이 설페이스 위에서 정의된 S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S 위에서의 이 벡터 필드 F의 이제 면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좀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T, U, V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데피니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가 어 뭔가 이 투폼의 적분이랑 같아지는 게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선적분을 벡터 필드에 선적분을 한 게 그 그거 했듯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싶다가 사실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런 서페이스가 이게 이제 뭐 S인데 I3에 있는 서페이스라고 하고 이게 D에서 여기로 가는 맵 T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1변수에서 했듯이 X를 T1UV라고 놓고 왜냐면 이 T가 지금 T1, T2, T3인데 Y를 T2UV라고 놓고 Z를 T3UV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DX를 하면은 음 그러면은 이렇게 써지고 DY를 하면은 그 혹시 언제든 이상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멈춰주세요. 이렇게 되고 DZ는 T3를 유로 이거는 이제 그 매미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이 dx 여기다 d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아이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 더 한 단계 더 하면은 저희가 투폼을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 투폼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럼 이 웨지 프로덕트를 다 직접 다시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dx 웨지 dy는 요거의 웨지에 이거니까 그 웨지 프로덕트는 요렇게 다 그 순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예를 들어서 D 똑같은 거를 웨지를 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정의를 그냥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 풀어서 쓰면은 앞에 DU는 이제 날라가고 그러면은 음 이거랑 EV DU 플러스 DU 웨지 DV니까 그러면 이게 쓰면은 DU DV로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써지고 마찬가지로 dy 웨지 dz를 하면은 음 그러면은 아마 마이너스 사실 UV의 순서를 좀 맞게 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DZJDX를 하면 요거는 이제 그 Y랑 Z에 맞춰서 순서만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마이너스 음,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어떤 S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이 PQR 그냥 PQR로 써볼게요. 만약에 어떤 P라는 함수 dx, dy, q라는 함수 dy, dg, 그다음 r이라는 함수 dg, dx를 하는 거는 P에다가는 이제 그 t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 dx, 웨지 dy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쓰고 마찬가지 돼서 q도 음, 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데 r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여기가 du, dv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요거를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da랑 같게 되고 이게 원래 저희가 그 캘큘러스에서 면적분을 정의했던 요 식으로 돌아가 보면 요 외적 있잖아요. 이 외적을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i는 100, j는 010, a는 001을 나타내는 벡터 단위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입니다. 이제 너무 작게 썼는데 조금 크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인데 뭐의 디터미넌트냐면 처음 요거 2를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음 이게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선형대수에서 A11, A12, A21, A21, A22, A23 잘못 썼네요. A31, A32, A33의 디터미넌트가 A11 곱하기 A22, A23, A32, A32, 3 플러스 그러니까 A11 곱하기 여기의 디터미넌트 그다음 여기 곱하기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 곱하기 요거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디터미넌트인데 요거 때문에 저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첫 번째 i 컴포넌트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요만큼의 디터미넌트니까 대각선 곱하고 서로 빼주면 음 요거요 더그 다음에 빼기 j
마이너스 J에 어, T1, T2 마이너스 그 다음에 K에 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여기서 근데 식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기 위에서 계산한 요 부분이랑 이거랑 정확히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같고요. 근데 요거가 이제 여기 부호가 바뀌면은 이거랑 이거랑 딱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요 위에 요거를 스타라고 했을 때 저 투폼을 적분한 그 스타가 사실은 뭐냐면 뒤에 어 그 요거랑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건데 왜냐면 컴포넌트들을 이제 맞춰주면은 이 i에 해당하는 게 어 이게 조금 순서가 조금 다른데 그 여기서는 i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이 외적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2랑 3였으니까 요거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q, tu, q고요. 그 다음에 어 J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외적의 J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게 여기니까 이제 여기가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투폼을 스타라는 이 그냥 이렇게 생긴 투폼을 그 위에서 본 그 변수 변환식으로 쫙 해서 다 대입을 해서 넣고 보면은 사실은 이 PQR에 대해서 순서가 좀 바뀌지만 그냥 이거랑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뭘, 뭘 보인 거냐면, 음, 뭘 보인 거냐면, dy, 웨지, dz, d, 그다음 뭐였죠? dz, 내적 dx, dx, 웨지, dy가 요거인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폼으로 쓸 때, 어떤 투폼으로 쓸 때, 음, 예를 들어서 이 F라는 F1, F2, 어, F에 뭐라고 할까요? PQR로 통일을 쓰겠습니다. PQR로 쓰면 헷갈리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 FX, FY, FZ를 서페이스 S에 대해서 이제 면적분 하는 거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S에 F, FX, DY, DZ 더하기 FY, DG, DX 플러스 fx에 dx, dy 이렇게 써도 그 캘큘러스에서 정의한 그 이 요거 가지고 한 그 정의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때 의문도 하나 풀리는 게 DA로 원래는 적분을 할 때 DU, DV인지 DV, DU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널에. 근데 그 사실은 그 요거를 써줄 때 부호가 정확히 맞으려면은 이 웨지 요 아우터 뭐였죠 이게? 외적. 외적을 하는 요 순서랑 여기 써주는 거랑 순서를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폼 쓰는 계산이랑 그 부호가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로 VU를 바꿔서 써줄 거면은 뒤에 붙는 것도 DV, DU로 써줘야 그 계산이 맞는다는 겁니다.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순서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거를 요 곱하는 순서랑 요 뒤에 웨지를 는 순서를 똑같이 써주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계산을 해 이것을 그냥 사실 원폼, 투폼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계산해 보다가 뭔가 왠지 이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해서 써보니까 그 사실은 면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요 투폼의 적분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토크스 정리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했을 때 스토크스 정리가 헐 FDS를 하면은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였죠? 약간 헷갈리는데. 그냥 그 C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아, F. 이게 그럼 요거, 요거였죠? 네. 네. 어떤 S라는 게 있으면은 요 바운더리가 이제 람다 S이고, 요게 저 폼 형태로 어떻게 적히냐를 보면은 사실 이것도 우연히 관찰을 하다 보니 한 건데, 우선 원폼을 저희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 오브 벡터 필드의 FTC를 생각할 때 이 나블라 F를 적분하는 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나블라 F는 DF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DF는 그 F1 만약에 F를 뭐 F1, F2, F3라고 쓰면은 요거여서 이게 사실은 이거랑 같아서 사실 이 DF를 적분한다는 거는 이 나블라 F를 선적분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그냥 표현만 다른 식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F는 제로 폼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DF를 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F가 이제 원 폼인데 이거의 DF를 보면 이 약간 그냥 계산해 본 거였는데 만약에 F를 뭐 F1 dx 더하기 F2 dy, F3 dg라는 원폼으로 생각을 하면은 df를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각각의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에 대해서 d를 해주고 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거는 그냥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함수들을 각각의 d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df1은 음, 빨리 계산을 하고 제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 웨지를 이렇게 하나씩 다 넘겨주면 이 dx 웨지 dx는 0이어서 여기서는 이것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dy
어, 그거랑 요것만 남으니까 dy dx 그 다음에 플러스 음, 두 번째 라인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같은 그 투 폼들끼리 묶어주면 앞에를 이제 dx dy로 쓰면은 그 dx dy가 여기 하나 있고 앞에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뭘 잘못 썼는데 여기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 2고 여기 2고 죄송합니다. 1, 1, 2, 2니까 여기서 빼기 더하기 그다음 dy dg를 써주면 음, dy dg 그다음에 dx dg를 써주면 음, 여기가 이제 dg d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붙은 요게 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붙은 세 개가 컬이어서 이게 컬 F랑 아무튼 이게 그 순서는 조금 다른데 아마 정리를 하면은 이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의 그 붙는 순서가 컬이 딱 되거든요. F의 컬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컬 F를 여기서 이제 면적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df를 면적분하는 건데 이때 f라는 원폼이 어 여기서 쓴 약간 이런 식으로 쓴 원폼이 이제 되는 거죠. 조금 디테일은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이제 원폼인 거고 그래서 이게 그냥 마치 나블라 f를 적분하는 것처럼 이 df를 이제 면에서 선으로 바꿀 때 그 뭔가 선의 끝은 엔드 포인트였는데 이제 면의 끝은 면 끝의 바운더리니까 그거를 그냥 바운더리로 바꿔서 뭔가 요 선적분 값을 넣어준다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해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원 투 폼을 생각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계산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계산을 많이 했는데 원폼을 원폼을 선적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 변환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폼을 적분하는 거랑 그냥 선적분의 정의랑 같아지는데 사실은 투폼도 마찬가지로 그 웨지 프로덕트 뭐 이런 걸 좀 쓰긴 해야 되지만 투폼도 마찬가지로 써줘서 dx, dy, dg를 변한 t에 대해서 이제 t에 대한 변환이 x, y, z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싹 대입을 해서 변수 변환에 대한 계산을 다 해주면은 그래서 dx, dy, dg, dx를 다 계산을 해주면은 그 면적분의 정의식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하는 식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이 투폼을 적분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이 컬 F도 사실은 원폼을 그냥 D를 취한 거다. 그렇게 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미분만 하면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런 계산을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써봤었는데요. 그 예제 그 홈워크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폼 형태로 쓴 다음에 이렇게 미분해서 막 그 웨지로 넣는 식으로 해도 그 기존의 그 식이랑 이렇게 일치하도록 계산을 딱 정확히 그냥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투폰까지 보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확실히 그 미적분 기본 정리가 확실히 좀 깔끔하게 보여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어 아직도 그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원폼이든 투폼이든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저희가 직접 계산할 때는 결국에 파라미터화해서 계산을 하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자체로 계산하는 방법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화를 결국에 할 거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계산하던 대로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점 자체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깔끔한 밖에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 저도 그런 상태네요. 박재민 선생님 말씀에 정말 100번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보니 아, 그래, 투폼도 그 결국은 UV 두 개에 대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적분하는 걸로 그냥 2차원에서 그냥 2차 면적분하는 걸로 바뀌고 그럼 솔직히 만약에 3폼을 적분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은 그냥 변수 3개짜리 적분으로 바뀔 거거든요. 뭐 물론 계산은 훨씬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약간 저도 동일한 이제 의문이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맞아떨어진다는 약간 수학 퍼즐 같은 느낌 말고 이게 정말 그 저희가 위상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들을 볼 때 왜 굳이 이 폼 자체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나? 사실 저희가 그 맨 처음 초반에 했을 때 막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호모몰로지 같은 계산들을 막 할 때 막 폼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막 해서 정의들을 막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해도 못하고 그냥 GPT가 말하는 대로만 썼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해 나갈지 이게 좀 앞으로의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확실한 거는 웬만하면은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곡선이나 곡면에 대한 거는 다 폼에 대한 적분으로 그 치환해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계산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미적분으로 내려서 1차 1변수, 2변수 적분을 하는 거인 것 같고. 저는 저도 그 폼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생각이지만은 그때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그 동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소모픽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 그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튼 원폼, 투폼이라고 하는 그 내적 형식으로 정리되는 그 수식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동형 우리 그 나중에 뭐그 토러스든 원이든 뭐 이렇게 구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게 막 차이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듀얼 스페이스부터 내적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폼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연산에 뭐야? 이게 되게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거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긴 했거든요.
저는 이거 계산한 거 한번 보니까 미분 기하학에서 그 공부를 할 때 막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이 R3에 인베딩 되어 있는 그런 서페이스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R2에 있는 직사각형 영역 막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갖다 붙여서 로컬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적분도 그냥 임의의 서페이스를 적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점에서 비슷하게 그냥 R2에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파라메트라이즈가 되니까 완전히 다 커버가 되는 거겠지만 그 R2의 그 영역에서 적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그때 이제 고정값으로 갖다 붙는 게 이제 미분 형식 앞에 고정값이 붙어주고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R3에 인베딩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3차원이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로컬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제가 저번 서브 스터디 때 면접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좀 급히 끝났었는데, 그거 끝나고 저도 오늘 김민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계산을 똑같이 해봤는데, 근데 이때 하나 가정이 DS는 dy 엣지 dz, dz 엣지 dx, dx 엣지 dy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DS가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게 그렇게 다 해결이 됐었는데, 근데 그럼 DS는 왜 그거지? 라는 이제 또 생각을 하면은, 전 여기서 막혔었거든요. 뭔가 제 질문을, 그러니까 이게 면접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저번 주에 했던 질문에서, 예, 예, 김민우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었나요? 아니요, 저도 전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냥, 어,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게 당장 그 DX를 정의할 때도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식 말고 그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이 그 뭐 듀얼 스페이스 이런 걸 가지고 정의를 해주셨을 때도 보면 사실은 그 DX라는 게 막 아무튼 그 X라는 펑션을 뭔가 이렇게 대해서 뭔가 잘 사실 아직 이해 못했지만 뭔가 아무튼 연관이 있었잖아요. 사실 DS에서 이 S도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펑션이거나 어떤 폼이거나 이런 대상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음, 그 dx 웨지 dy 자체도 탄젠트 스페이스 듀얼의 펑셔널 함수인가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전에 찾아보기로 그냥 정의 자체는 되게 복잡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투폼이나 쓰리폼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그 관점이 약간 아예 좀 기하학적인 맥락을 의미를 넣는 정인 것 같고 보트2의 그 책 보면은 사실 맨 처음에 DXDY 정의할 때 되게 심볼릭하게 그냥 정의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블라나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이거 웨지 계산하듯이 그냥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나중에 좀 공면이나 이런 걸로 확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그 펑셔널이 되거나 막 그런 부분 정의는 저는 지금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산만 좀 살펴봤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 그냥 일단은 그냥 그 DS 이런 걸 미소 변화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단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좀 딥하게 알려면 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음, 뭔가 혹시 뭐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블라를 그러니까 그 뭔가 듀얼 가지고 정의를 한 DX를 적분한다는 게 그게 뭔지를 정의 내릴 수 있나? 이게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사실 그 DX를 곡선이든 곡면이든 아무튼 그 매개화된 거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이제 미분을 더 곱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그냥 뭔가 DX 자체를 적분한다는 정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인스터디 때 교수님께 여쭤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쭤봐도 그런 정의를 대답해 주시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그냥 든 생각이 저희가 아직 뭐 DX의 정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그 DX의 정체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 DF를 먼저 정의하고 그 F 대시 그 F 자리에 X를 넣는 거였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그거랑 같은 생각으로 뭔가 DS도 뭔가 그 3차원짜리를 뭔가 D를 취해주는 거로서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그 dy 웨지 dz dz 웨지 dx dx 웨지 dy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d를 취해줘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s 자리에 뭔가 그걸 넣어줘가지고 네, 네, 아 근데 네 이거 뭐또 네, 네, 이러면 약간 또 좀 뭐랄까 약간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네. 이거 나중에 네, 네. 네, 좀 아무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들고 갈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요거 투폼이나 요거 적분에 대해서 혹시 더 코멘트 하고 싶으실 분 있으면 혹시 해주시고, 뭐 혹시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거나, 아, 나 이거 잘 안 풀려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혹은 같이 뭐 계산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혹시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GPT한테 빠르게 검색을 해봤는데 투폼은 두 벡터를 받아서 그 실수값을 내주는 함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폼이 저희가 벡터 하나를 받아서 실수값을 내주는 그 듀얼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거니까 그
네, 그래서 투펌은 이제 두 개를 받아서 실수를 하나 내뱉는 함수인 것 같아요. 음, 그 어제 GPT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어, 어떤 dx 웨지 dy가 이제 벡터 두 개를 받아서 그 벡터들을 이제 컬럼 벡터로 갖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내뱉는다. 이런 대답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방향 벡터 이제 선적분할 때는 방향 벡터 먹어서 이 방향 벡터의 x 성분하고 y 성분 이렇게 내뱉어주고 dt를 이렇게 붙였듯이 어 이제 면적분으로 갔을 때는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u 방향, v 방향 미분하면 벡터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벡터 두 개를 먹고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디터미넌트 그게 앞에 붙고 du, dv 이렇게 붙는 그거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대상들을 좀 어떻게 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설계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또 생각이 난 게 dx 웨지 dy가 마이너스 dy 웨지 dx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파라미터 할 때 그 저희가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보호가 바뀌잖아요. 그거랑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박광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디터미넌트를 주는 거라면은 디터미넌트도 칼럼 순서 바뀌면 뭐 바뀌니까 뭔가 그런 거랑도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무책임한 말만 뱉어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dx, dy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해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어도, 여기 그 홈워크 교수님이 주신 거, 거기에 있는 스톡스 티오렘하고 다이버전스 티오렘 그 표기를 보면은 그 D 라지 S가 있고 D 라지 S가 벡터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저번에 그 계산할 때 잘 안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D 라지 S 벡터라고 돼 있는 거는 그 D 그냥 S에다가 앞에 그 노말 벡터 이렇게 붙어 있는 꼴로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그런 관계를 좀 계산으로 보여보고 싶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계산으로서 일단 알고 있는 건 dx, dy, dz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dA 같은 거는 dx 웨지 dy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도 다른 d들도 그냥 dx, dy, dz 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정도까지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우선 나온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저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것, 혹은 손에 잘 안 잡히지 않는 것은 이 폼을 쓴다는 게 어떤 그런 위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그 폼의 어떤 적분들을 가지고 뭔가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 명서준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DS라고 하는 게 DX 외지 DY, DY, DG, DG, DX 요거일 텐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그 S의 정체는 뭔가? 라는 것 그리고 이 그럼 DX 외지 DY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얘가 정체가 뭔가? 이게 저희의 어떤 의문들이고 이제 김찬 선생님 제안처럼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정의 단계에서 막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그 적어도 뭐 그린 시오렘, 다이버전스 시오렘, 스톡스 시오렘, 뭐 트리플 인테그랄 등등의 이런 기존의 캘큘러스에서 정의된 적분식들의 이 dx, dy, dg들의 형태로 좀 써보면서 좀 더 계산을 하면서 좀 손에 익히는 것들이 저에게 좀 연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드는 생각이 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 계산했던 대상들 있잖아요.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그 저희가 맨 처음 요 스터디 일부 시작했을 때 그 맨 처음 시키셨던 계산이 가우스 공률 계산하고 그런 거 시키셨었는데 근데 그런 가우스 공률 계산도 사실은 면적분이니까 뭔가 투폼을 적분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컬 F를 면적분 했던 게 사실은 DF를 그러니까 원폼 F에 대해서 DF를 적분하는 거였던 것처럼 뭔가 가우시안 커베처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그 가우시안 커베처가 어떤 형태의 폼을 적분한다는 건지를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방금 문득 좀 들었어요. 뭔가 어떤 특수한 대상을 면적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거는 얘를 만약에 폼 형태의 적분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끼워 맞추기 있긴 한데 들어서 그거는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다음 단계에 좀 직접 계산을 수행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우스 공률을 적분했을 때 그 구멍이 없으면은 구멍 개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구멍 개수 곱하기 뭐 2파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와인딩 폼을 적분할 때도 뭔가 2파이 정수배만큼 떨어졌던 거에 확장 같은 거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우스 커베이처를 폼 형태로 쓰면은 뭔가 좀 와인딩 폼이랑 비슷한 게 투디멘셔널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의 그러면은 우선은 와인딩 폼 적분하는 거를 한번 폼의 형태로 뭘 적분하는 건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구랑 한번 토러스는 저희가 옛날에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 계산을 돌아가서 이걸 다시 적분하는 게 이 폼을 적분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좀 몇 가지 이제 제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뭔가 이 폼을 접근하는 게 그 이상적인 의미를 보는 거랑 그냥 뭐 세오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관계성 같은 게 조금 손에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우스 공률 적분하는 게 그 구멍 곱하기 2파이 나오는 거랑 와인디 폼 적분하는 게 2파이 곱하기 n 수 나오는 거랑 네, 뭔가 어,
네, 좋은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채널들 염탐을 좀 자주 하는데 그 리만 복소에서 뭔가 비슷한 계산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여서 거기서는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폼을 접근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뤘던 폼 접근이 뭐 많지 않은데 뭐 그중에 뭐 세 가지 이제 티어렘, 스톡스, 뭐 그린 다이버전스 말고 유일하게 그냥 적분을 면적분을 했던 게 가우스 공률이니까 걔가 뭐 구랑 토러스에서 어떻게 어떤 폼의 형태를 갖는지 뭐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좀 이해를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 탄젠트 벡터 필드 컬 계산하면 0 나오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요, 이 친구. 근데 이게 컬이 0이란 거는 여기 한 점에서 뭔가 입자 같은 걸 놓았을 때 회전을 안 한다는 소린데, 근데 이게 뭔가 여기 위에 뭔가를 놓으면은 약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컬이 왜 0, 컬이 0이라는 게 그럼 뭔 소리지? 약간 왜 컬이 0이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 그게 우선 컬이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잠시만요. Recording in progress.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그 지점에서 로컬하게는 직선 운동처럼 되니까 0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컬에서의 회전이라는 의미가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그런 회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지 않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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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김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 그러니까 얘 짝대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자리에서 약간 회전하진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 그, 그 위키 찾아보니까 약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말하는 좀 뉘앙스를 보면은 그게 한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회전의 성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용돌이 같은 게 이렇게 배수구를 열었을 때 소용돌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빨려 들어간 그 지점 말고는 다 컬이 0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음, 뭔가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성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 XY 방향이랑 그 저 방향이 딱 수직이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김민호 선생님께서 컬 계산 어떻게 되는지 보여달라고 하셔서 일단 해볼까요? 근데 이거 네, 개요라도 짧게 적어주시면. 이거 그냥 별로 오래 안 걸려가지고 네. 여기가 Y였고 X여서 이거 컬이 아 잠깐만 첫 번째 성분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 이었 이었 그래서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어, 플러스 Y 2Y 빼기 Y 제곱 음. 어? 이거 컬 식이 뭐였죠? 어, 라고 그 맞다. 그쵸 이거 잠깐만 네 마이너스 음? 이거 0 맞죠? 0 0 맞지?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냥 0 나오는 거 그냥 1에서 0이 나오는데 저 그림에 그 벡터 찍혀 있는 거는 각 XY 포인트에서 저 F 네 값, 그 방향 그거를 이제 그린 거죠. 네네네. 원점에서 F가 아예 정의가 안 되니까 컬도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점은 뭐 컬이 0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음. 그 원래 명서준 선생님 질문이 어떤 거셨죠?
그러니까 약간 컬이 여기 뭔가 어떤 점에 뭔가 입자 같은 걸 딱 놓으면 얘가 얼만큼 회전하는지를 약간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냥 뭔가 벡터 필드만 보면은 그냥 얘가 회전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컬이 0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근데 뭔가 김천 승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엿다 놓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엿다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긴 하는데 뭔가 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건 아니어서 뭔가 컬이 0이 아닌 것 같네요. 컬도 벡터 필드잖아요. 그러면 아, 네. 벡터 한 점을 한 위치를 딱 찍어줬을 때 거기다 컬 값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로컬 프로퍼티인 건데 약간 그 글로벌한 프로퍼티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습니다. 사실 그 서브 스터디 때는 제 생각에는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저처럼 뭔가 어떤 좀 나누고 싶은 계산 해오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계산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질문이나 좀 편하게 저희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그 메인 스터디 때 저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두 가지 예시를 교수님이 이제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예시를 이해하려면은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그룹 액션이 뭐고, 뭐 그룹이 뭐고, 그룹 액션에서 쿼션트 셋을 취하는 게 뭐고, 막 이런 것들은 저도 좀 다시 공부를 좀 해와야 되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서브 스터디에서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있으시면은 미리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서브 스터디 시작하실 때 이런 거 한번 같이 볼 수 있냐 이런 거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혹시 문득 생각난 건데 그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그 선적분 그 실제로 해봤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박광현 선생님께서 그 무슨 선적분 하셨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던 거였죠? 그 상반 평면입니다. 아, 코인칼의 상반 평면. 그래서 그 이제 위키에서 봤던 그 식 그대로 넣어가지고 적분 그 알맹이 식을 보면은 1dt가 나와서 적분 구간이 A부터 B니까 B 빼기 A가 그 식에서 라크랭스로 나오는데, 그 A랑 B를 그 좌표를, 그러니까 감마 A, 감마 B 이퀄 x1 뭐 x2 뭐 x2 xy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변환을 해가지고 뺀 거를 식을 정리 잘 해보면은 이제 코사인 인버스, 코사인 H 인버스가 저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노트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아, 네. 아니면 그 위키 그거 좀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키 공식 있던 그 페이지. 감사합니다.
그 아크랭스 계산할 때 저번 주에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실제로 계산할 수 있고 무슨 그룹 오토몰피즘 뭐 이런 거를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뭔가 그냥 간단하게 그랭스가 계산이 정말 어렵나 해서 포물선 y는 x 제곱에서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루트를 적분하는 게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포물선 y는 x 제곱의 아크랭스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어떤 곡선들의 아크랭스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신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서 그냥 이제 뭔가 막상 해보니 어려워서 그냥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그룹 오토모피즘이 뭔지는 아는데 그게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별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 질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대수학적인 대상들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미적분학으로 끌어내려서 볼 수 있는 수준은 돼야 그런 의미를 알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아직 언어로밖에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혹시 또 그 오늘 더 코멘트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좀 음, 가우스 공률을 적분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다시 살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으면은 해서 혹시 의미가 있다면 공유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요한 시어렘들 시에 그 FTC,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FTC, 뭐 스톡스 그린 시어렘, 다이버전스 시어렘 이런 것들을 좀 폼 관점에서도 적어보는 거를 한번 다시 좀 해보고 계산도 좀 해보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원래 그 디퍼런셜 폼에 접근하는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원품, 투품, 쓰리품 이걸 냅다가 적분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막혔었거든요. 근데 오늘 계산한 거 좀 보니까 약간 감 잡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2차원, 3차원에서 원품, 투품, 쓰리품 다 적분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뭐 다이버전스 테오렘이나 이런 게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혹시 금주훈 선생님이나 김동민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그, 너무 아니, 부끄러운데, 사실 오늘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 그거 웨지라는 형태의 그런 거를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친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처음 들어보고 뭐 하는 게 좀 있는데, 도대체 저 웨지는 뭘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아마 제가 저기 써놓은 거를 한번 노트를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모로만 남기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까 생각이 음,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 교수님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연산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리를 해가면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DXDI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그냥 유클리디안 그쪽 그 3차원 좌표계에서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X, Y로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볼까? 계속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주제들도 저도 요 범위,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웨지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계산 이렇게 하면 된다를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한 거긴 합니다. 혹시 금준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선적분 부분은 계산을 혼자서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면적분 부분부터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오늘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완전 기호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여러 문제들에 있는 거를 직접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사실 똑같은 말을 저 그냥 기호로만 다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다음 서브 스터디 때 좀 구체적인 예시를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브 스터디는 우선 여기서 마치고 네, 레코드는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